네, 오늘 아침 6시 조금 넘어서 내년 최저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은 2.5%고 올해보다 240원 오른 건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4분기 연속 실질 임금이 하락했음에도 최저 시급 만원 시대가 이번에도 펼쳐지지 못하자 노동계는 반발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문상환 정책기획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경남지부 문상환입니다. 예,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데 관련 주제가 역시 노동계 입장에서는 유쾌한 소식이 아니네요. 예, 그렇죠. 아침에 예. 출근하면서 저도 이 소식을 들었는데요. 예.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9,860원입니다. 만 원을 밑도는데 왜 만족을 못하는지 노동계 입장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제가 이 소식을 접하면서 상당히 이제 참담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예. 최저임금이라는 게 원래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가지고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은 지급하도록 강제를 해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 이건 이제 헌법 32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 시행해야 된다고 명시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최저임금이란 건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도 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좀 일으켜서 국민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킨다. 이게 최저임금위원회 이 제도고 이렇게 목표를 명시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적어도 물가 인상분만큼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물가 인상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이 돼서 참담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한 4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이게 주로 이제 제조업의 한 3, 4차 밴드 또는 청소, 돌봄 등 필수 노동자 중에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몇 년간에 코로나19로 하면서 비대면 업무로 많은 이들이 옮겨가봤지만 사회 생명, 안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기능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노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이걸 필수 노동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분들에게 적용될 2024년의 임금이 물가 인상보다 더 적게 적용된다는 거죠. 예. 내년 최저임금을 그래서 계산해 보면요.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했을 때 환산하면 206만 740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강조해 주고 있는 물가 상승 그리고 뭐 공공요금 인상도 저희가 뭐 또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한 달 생활비로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죠. 예. 올해 이제 최저임금 논의가 5월 달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뭘 발표했냐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통계학회에다가 용역을 줘서 예. 도시에서 혼자 살아가는 노동자의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드냐 이렇게 용역을 줬고 한국통계학회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혼자서 생활하는 노동자가 월 241만 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용역을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2021년 비해서 9.3% 정도가 인상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럼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논의를 시작할 때 이 발표를 하면서 그만큼 생활 물가가 올랐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고 정부 기관에서도 올해 뭐 통계청이라든지 각종 기관에서 한국은행이나 이런 각종 기관에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예. 이 평균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3.4%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인상률은 전혀 미치지 못하는군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창원의 경우에도 최근에 버스값, 택시값 올랐고 대중교통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이 오르고 있고요. 가스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이미 올랐거나 예. 또는 오를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 최저임금이 2.5%밖에 오르지 않는다. 이것은 필수 노동자의 생계를 상당히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대목에서 노동계는 처음에 12,210원 주장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럼에도 좀 낮춰서 만 원은 이번에 넘지 않을까. 노동계는 적어도 만 원은 넘길 바랐을 것 같은데 예, 이거 만 원 시대가 이번에 열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 앞서 뭐 정부도 그렇고 다양한 이런 뭐 조사 기관이라든지 지금 물가 상승 대비했을 때 이 정도는 올라야 된다라고 좀 인정을 한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이번에는 왜 못 넘은 거예요?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제 최근에
대법관이 임명이 됐고 예. 그 대법관으로 임명된 교수분 중에 한 분이 보니까 5년 동안에 국내 대형 로펌에다 의견서 써줘서 올린 소득이 18억이라 하더라고요. 예. 이분이 한 건당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수입 그 소득으로 올렸다는데 특정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 교수의 의견서에 담긴 노동이나 필수 노동자의 노동을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모두 소중한 노동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필수 노동자가 1년을 일해서 받는 임금이 대법관이 된 교수의 의견서 한 장 값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 노동계 입장에서는 반발할 사유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1만 원 말씀하신 대로 1만 원 얘기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벌써 7, 8년이 됐는데 예. 왜 이게 아직도 넘지 못하는 저희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뭐 노동계 입장에서는 아쉽습니다만 결정이 돼버렸고 그리고 만원 시대가 2025년 최저임금 논할 때 다시 넘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얘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마련해서 시간 준비해서 인터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금속노조 경남지부 문상환 정책기획국장이었습니다.